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컴팩트하고 임팩트 있는 2027 수능 완성 대면과학 1의 박소연입니다. 자, 오늘은 이 강의에 앞서서 오리엔테이션을 좀 해보는 시간인데요. 짧고 굵게 핵심만 간단하게 요약해서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2027 수능 완성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수능 완성 굳이 안 풀어도 되지 않나? 내가 수능 특강 정도는 사서 풀었고 그 다음에 그거 다 풀기도 시간이 부족해. 그러다 보니까 기출문제도 풀어야 되고 다른 봉투 모의고사 이런 것도 풀어야 되는데 수능 완성까지는 시간이 없다. 이런 친구들이 상당히 많아요. 생각보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를 선생님이 매년 이렇게 피를 토해가면서 열변을 토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런지를 한번 봅시다. 일단은 이게 작년도 수능 2026 학년도 수능의 19번 문항이었던 가계도 분석 문항입니다. 근데 이 형태를 한번 좀 봐주세요. 지금 여기에 가나의 어떤 형질에 대해서 표현형을 나타내놨고 다에 대해서는 세 가지 형질을 그림으로 표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다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문장으로 136에서만 다가 발현되었다 해서 이렇게 문장으로 표시를 해놨죠. 그리고 지금 구성원 중에 3명을 뽑아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대립유전자의 합을 숫자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근데 그 두 가지의 대립유전자 합의 조합이 일단 여기서는 세 가지 형질이 나오고 있는데 가, 나, 다라는 세 가지 형질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두 가지의 조합이 가의 유전자 중에 하나와 나의 유전자 중에 하나, 그 다음에 나의 유전자 중에 하나와 다의 유전자 중에 하나 이렇게 조합이 돼 있고 여기에서 나를 구성하는 유전자는 라지알 스몰알이 각각 한 번씩 들어가 있는 이런 형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 굉장히 쉽지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이거는 선생님이 EBSI에서 딱 오답률 분석하면 나오는 그 화면을 캡처한 그런 그림인데요. 지금 작년에 오답률 순위 1, 2, 3위에 방금 봤던 19번이 당당하게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답이 5번이었는데 5번을 선택한 친구가 5분의 1도 안 되는 18.4%. 나머지는 죄다 무슨 이유에선지 4번을 잔뜩 골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항이 최상위권, 만점을 맞느냐 못 맞느냐를 변별하는 핵심 문항이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그런 문항이 바로 수능 완성에서 연계된 문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능 완성 문항 한번 보면 요거는 수능 완성 79페이지 12번 문항이었고요. 여기 요 표를 한번 보세요. 일단 이제 세 가지 형질이 있는데 가와 나에 대해서만 그림으로 표현해놨고 다에 대해서는 이렇게 번호로 알려주면서 여기서만 다가 발현되었다라고 똑같은 형식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표에서 3명의 등장인물이 두 가지 유전자의 합이 얼만큼씩 가지고 있는지 숫자를 나타내줬는데 가를 결정하는 유전자 하나와 나를 결정하는 유전자 중에 하나, 그 다음에 또 나를 결정하는 유전자 중에 하나와 다를 결정하는 유전자 중에 하나를 내놨고요. 그래서 이 동그라미 기억과 니은이 각각 라지 B와 스몰 B로 나를 결정하는 우성 대립유전자와 열성 대립유전자가 각각 한 번씩 등장하는 그런 똑같은 구성의 형태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풀어봤다면 아까 가장 어려웠던 그 19번 문항을 그래도 조금 접근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수능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를 수능 완성에서 이렇게 추출해서 연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능 완성은 필수라고 할 수 있겠죠. 수능 완성 정말 선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풀고 가야 거기에서 우리가 경쟁력을 보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여러 번 풀어봤으면 좋겠다. 이게 OT에서 강조할 내용의 거의 전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 수능 완성을 모든 문항을 풀이하는 전문항 풀이 강좌를 맡았죠. 그래서 문제 풀이의 핵심 팁과 전체 문제를 풀이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런 기본 개념들이 빠지지 않도록 다 챙겨드리는 역할을 할 거고, 그리고 우리가 문제를 풀기 전에 우수 문항과 그 다음에 연계 예감 문항을 예측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선생님이 요런 문항들의 번호는 좀 체크해 두세요. 요런 형태는 연계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렇게 힌트를 다 드릴 거니까 그거를 체크해서 교재에 표시를 해두시고 그 문항은 특히나 3번, 4번, 5번 풀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마 그 문항들 안에서 수능 연계 문항이 반드시 포함이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공부를 좀 성실히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양질의 문항들을 잔뜩 경험할 수 있는 2027 수능 완성이 드디어 오픈이 됐으니까요. 여러분들 열심히 우리 같이 공부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지금 시작하니까 우리 1강에서 만나도록 할게요.